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엔비디아가 탐내고 SK가 몰빵 중인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엔비디아도 탐을 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바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가 탐내고 SK가 몰빵 중인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기대감 실적인데요.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5조 6,953억 원, 영업이익은 4조 6,8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이랑 정말 다른 수치죠. 왜 작년에는 언제 흑자 내나 언제 돈 버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흑자를 미친 듯이 돌려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14%,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돈도 못 벌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정말 상반된, 작년과 정말 다른 모습의 2분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23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3개 분기라는 게 뭡니까? 거의 뭐 5년, 6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대박이 났다 얘기를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액은 65조 5,19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조 2,680억 원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정도 나옵니다는 아니지만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예상치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약 2배가량 웃도는 수치라는 거고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작년 매출의 2배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매 분기마다 이 실적을 2배씩 증가할 거다. 그냥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총 매출이 한 2배 정도 뛸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는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포브스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전 세계 상장 기업 순위에서 10년 만에 2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뭐 포브스 선정, 포브스 선정하는데 그 포브스 선정이 삼성전자가 매년 됐는데 올해 순위가 20위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 뻔하죠. AI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의 주도권을 현재 쥐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경쟁사에 내주는 등 부진한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게 적자나고 있고 손실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포브스가 최근 공개한 2024 글로벌 2000 순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년이 14위니까 7계단 하락한 21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4위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했음에도 21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 자산, 시총 등 종합평가의 2,0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겨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덜 성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얘는 AI에 엮이고 이거저거 엮이는데 왜 이렇게 덜 성장했어라고 하니까 떨어진 거죠. 뭐 작년엔 다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누구 SK하이닉스는 더 성장하려고, 삼성전자는 지금 상태를 타개하려고 뭘 하냐라고 한다면 HBM4에 모두가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HBM, 삼성 SK고요.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기술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HBM3 12단 나와주고 있는데 이 다음인 HBM4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점에 대한 기대감 전쟁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HBM4에 탑재될 D램을 일시 D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A, 그 다음 B, 그 다음 C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C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사가 HBM3, 이게 5세대 HBM이죠. 1B D램을 적용했던 만큼 이게 5세대 공정입니다. 이게 6세대 공정이고요. 그래서 C가 6세대, B가 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HBM은 따로 또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HBM 1, 2, 2, 3, 뭐 3, 3, 4 이렇게 하면서 공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HBM의 세대가 따로 있듯이 이 D램 공정에 따른 또 세대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HBM이 뭐예요? D램을 쌓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D램이 몇 세대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이 HBM 자체 세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HBM4는 전공정 영역에서부터 앞서 나가겠다라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4 안에 들어가는 D램의 공정이 좀 더 미세하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초기 전략과 마찬가지로 HBM4에는 1B D램을, HBM4E부터는 1C D램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4에 모두가 목숨 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근데 1C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1C가 더 좋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 1C의 의미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 적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층한다는 뜻이죠. 수직 적층하기 때문에 고성능 D램이 전제돼야 하며 반도체 소자 기업들이 EUV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D램을 만드는데 왜 EUV 장비를 추가 구매하냐? 아니 EUV는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장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D램인 1A, 1B 제품의 경우 EUV 레이어가 4개에서 5개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EUV 공정이 4개, 5개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1A, 그 다음에 1B에서 1C로 넘어가려면 D램은 1A, 1B, 1C 순서로 차세대 제품이며 1C는 10나노 6세대 제품은 EUV 공정이 필요한 레이어가 6개입니다. 4,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폭이 더 줄어들고 선폭이 더 줄어들면은 그 선폭에 따라 더 많이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더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고 더 적은 전력이 들어가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EUV 장비 도입을 늘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5대 이상의 EUV 장비를 도입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을 만드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한 공정이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야 돼서 1A, 1B 갈수록 EUV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HBM4에서 승부를 보려면 우리는 1C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1C는
EUV 공정이 훨씬 많이 필요하구나. 그만큼 우리가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더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구나.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할수록 EUV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의 일시의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EUV의 성장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 SK, 삼성 모두 6세대 D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세대 D램이 뭐라고 그랬죠? 일시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EUV 노광 장비로 초미세 공정을 적용하는 10나노미터급 D램의 차세대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연내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내가 HBM으로 지지 않겠다 하면서 올해 말부터 승부를 거는 거죠. 6세대 D램을 우리가 가장 빠르게, 메모리 업계는 초미세 공정 구현을 위한 첨단 장비인 EUV를 사용해 제조 능력을 한계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경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선폭을 얇게 해서 최대한 내용을 많이 넣어서 최대한 성능은 높이고 크기는 작고 전력은 덜 먹게 만든다라는 거죠. 메모리 업사이클, 그러니까 메모리가 성장하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D램 세대 교체 시기를 맞아 생산 효율은 물론 수익성까지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세대 D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정이 사실 방금 얘기한 대로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할 수 있는 칩 개수가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EUV 장비를 더 들여오면은 비용이 더 들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웨이퍼의 개수라든가 고정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뭐 진심을 다하는 거 알겠는데 뭐 SK는 뭐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SK 하이닉스의 6세대 D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4세대 D램 양산을 앞당기고 누구 따라? 삼성 따라 10나노미터급인 6세대 D램 일시 개발 및 양산 준비를 연내 마무리합니다. 삼성이랑 똑같죠, 일정이.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D램 1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함이다. 아니 HBM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D램도 한번 잡아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D램 양산이 가시화되면서 대대적인 초미세 공정을 위한 극자회선 EUV 노광 장비 투자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A, 1B는 4개에서 많아야 뭐 5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1C는 최소 6개. 그렇기 때문에 EUV 공정, EUV 장비가 당연히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보유한 EUV 노광 장비는 지난해 말 기준 5대로 올해 8대 가량을 추가합니다. 아까 5대 이상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총 8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대당 돈이 말이 안 돼요. 저 한 대당 이 몇천억씩 들어가거든요. 하나당. 근데 이 하나가 아니라 8개나 들어간다는 건 정말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정도로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HBM3E가 아니라 1B, 1A 경쟁이 아니라 진짜는 일시 경쟁이다. 이 6세대 경쟁이 진짜다. 여기서부터 삼성과 SK 누가 우위에 서느냐 이 싸움이 시작되고 그게 올해 말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올해 말부터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EUV 공정, EUV 노광 장비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EUV 노광 장비에서 수율을 올려놓을 수 있는 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들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내년에 양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다른 H칩을 만드는 기업 어딥니까?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도 이번에 D램 공장을 신설하기로 발표를 했죠. 마이크론은 이르면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일본 히로시마 현에 차세대 D램 생산을 위한 새 공정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로 10나노급 6세대 공정인 1감마, 그러니까 11에서 12나노미터 D램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삼성이나 SK에서 만드는 6세대 D램 1C랑 같은 공정이다. 같은 수준의 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도 1C로 들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나노급 6세대 1감마 그다음에 1C D램은 오는 2026년에서 27년 양산되는 7세대 HBM4E의 제조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그러니까 HBM4로 끝나는 게 아니라 4E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HBM4에서 6세대 들어갔다고 해서 4E에서 7세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서 6세대의 기강을 잡아놓으면 그 기강이 HBM4E까지 들어간다는 거고, 그 뜻은 2025년, 6년, 7년, 3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6세대를 잡는 기업이. 그래서 마이크론은 최근 HBM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자본 지출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연히 여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EUV 공정이 들어가는 EUV 장비를 더 구매를 하겠죠. 왜? 그만큼 더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6세대는 6번, 그 전에는 4번에서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HBM EUV 공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워트입니다. 그래서 워트는 EUV 그리고 HBM 공정 등 전후 공정 모두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워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 제작해 납품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초미세 공정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이 수율이다. 그 수율이라는 게 몇 개 만들어서 몇 개가 불량 나고 몇 개가 정상품으로 나오냐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10개 만들어서 10개 다 정상으로 나오면은 긍정적이겠죠. 근데 10개 만들어서 5개가 불량이야? 그럼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활용이 안 된다면 버려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와야 되고, 그 수율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초미세 환경에 환경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환경 제어를 해주는 기업, EUV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이 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광 공정을 마치고 나온 웨이퍼를 현상하는 공정에 각 격실에 미립자 초정밀 온습도 미량가스를 제어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을 다 걸러서 공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워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 SK, 세메스, 제우스, ATI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트는 EUV의 핵심 공정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 양봉이 나와주고 주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뭐 사실 어디까지 올라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11,500원 밑에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워트는 11,500원 밑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워트는 HBM 성장에 따른 EUV 수혜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기했던 대로 방금 11,500원 밑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뭐 공시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아까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10만 명 특별 자료집 올려놨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고 밑줄의 본전이니까 꼭 자료집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8일, 17일, 14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모두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